안녕하세요, 골든프렌즈입니다. 이번에 저기 2023년 세법 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. 이게 사실은 올해 초에 하겠다고 한 것들 이제 좀 연구 용역 넣어가지고 그 결과 나온 것들 가지고 이게 좀 개편을 한 것들인데요. 여러 가지 다루고 싶은 게 참 많아요. 저한테 관심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오늘은 딱 하나만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저기 내가 예를 들어서 1가구인데 1주택밖에 없어. 그런데 1주택에 이제 대출이 좀 있어.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거든요. 뭐냐면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급 이자 상한액 소득공제. 참 많이 길죠. 네, 이게 참 발음하기 힘들. 장기 주택저당 차입급 이자 상한액 소득공제 확대. 힘들어요. 한마디로 이자 낸 만큼 소득공제 해주겠다 이거예요. 제가 알기로 이것보다 이렇게 근로소득자분들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 게 없어요. 왜냐면은 지금 현행 제도만 해도 1,800까지거든요. 다른 거 해가지고 소득공제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거 있냐 한다면은 글쎄요, 제가 알기로는 뭐 잘해봐야 근데 이거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낸 거? 그것도 아마 상한이 있긴 한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내 월급을 떼갔다는 거니까. 예. 아무튼 그 정도 있을 건데 사실 카드 사용하고 그렇게 해도 이게 제가 알기로 한도가 500까지밖에 안 돼요. 그래서 그렇게 막 높지가 않단 말이죠. 근데 얘는 되게 높아요. 얘는 1,800. 근데 그게 한도가 얼마까지 늘어났다? 2천만 원까지 늘어났다. 되게 좀 10% 이상 늘어난 셈이죠. 이게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. 참고로 소득은 제 소득 기준이고 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아예 제로 못 받는다 vs 이번에 개정돼서 2천만 원 다 받는다. 그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. 비교할 때 기준은 제 이제 작년에 받은 소득 해가지고 아예 0으로 그거를 넣고, 그러니까 이자 상한에 지금도 저기 주택 제가 대출이 있거든요. 대출 이자 낸 거 그거를 0으로 놔두고 내가 이제 결정세액 해서 산출세액,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낸 거랑 vs 2천만 원 넣고 산출세액 한 거, 그렇게 비교를 좀 해봤어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게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유리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0.8% 정도 차이가 나요. 이자가. 그러니까 이거를 2천만 원 다 받으면은 내가 예를 대출을 5%의 대출을 받는다. 그러면은 다 받으면은 환급금까지 감안했을 때 4.2%를 내는 셈이나 별달리 차이가 없게 돼요. 계산하는 방식은 돌려받는 금액을 12로 나눠가지고 그만큼 이자를 덜 낸다면은 내가 몇 프로만큼 이자를 부담하는가, 그렇게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. 괜찮은 제도죠. 이 세율이라는 게 과세 표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구간에 적용된단 말이에요. 6, 15, 24, 35, 38, 그 다음에 40 이렇게 가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, 5,500만 원 미만 구간대에 들어가거든요. 그것보다 만약에 높은 구간에 내가 소득이 속해 있다. 그렇다면은 저보다 세율이 높아지실 거잖아요. 그렇다면 소득공제 받을 때 그만큼 과세 표준이 더 많이 영향을 받겠죠. 그렇다면 이게 막 1%까지 갈 수 있다. 절대 무시할 만한 그런 부당 경감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또 동시에 좋아진 거,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 내년부터 취득하게 되면은 이 이자 낸 거에 대해서 다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를 해준단 말이죠. 물론 취득하는 시점이 내년 1월 1일부터여야 되는 거지, 계약한 시점이 1월 1일,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이 좀 계실 거든요.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은 연말에 주택을 좀 매수하기로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만 날을 넘겨가지고 1월 1일 그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참고로 공동주택에 한해서 기준시가는 공시가격이랑 똑같습니다. 그런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좀 집을 갈아탈 생각인데 저는 이미 사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. 이게 다행히 올해 좀 공시가격이 하락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게 5억 원 이하로 좀 떨어졌어요. 그래서 지금 현행 기준으로는 올해 이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5억 원 미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, 취득할 때 기준으로만 이게 본단 말이죠. 취득할 때만 기준 가격이,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5억 원 미만이면은 그 다음 해 5억을 넘어가더라도 이자 낸 거에 대해서 계속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. 이자 상한액은 내년부터는 2천만 원 올라가니까 올해까지 1,800 받던 분이 계속 이 대출을 가져간다면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2천 받을 수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이 기준시가, 그러니까 이제 주택가격 6억 원 정도면은, 공시가격 6억 원 정도면은 대략 현실에서 매매가 한 9억대 초반? 그 정도 구간에 안에 들어오거든요. 앞으로도 이것들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 집을 좀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계속 정부 차원에서 이자를 깎아주는 셈이니까 좋은 제도로 생각합니다.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 일반인분들이 모르실까봐 취득을 한다는 게 잔금을 치른다는 소유권 이전. 소유권 이전. 집주인이 나로 바뀐다. 그게 중요한 거예요. 잔금 기준이 아니고 잔금 기준.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있고 잔금 기준. 그렇지.